그만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박도현 남자 34세. 장남의 목소리가 마당을 찢어놓듯 터져나왔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집안이 조용해졌다. 김금순 여자 69세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한서윤 여자 30세 며느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손끝은 흔들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 확신을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서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소매를 움켜쥐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마당 밖에서는 이웃들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미 몇 번이고 반복된 소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김금수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어젯밤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번쩍 떠올랐다. 창고 문틈 사이로 보이던 모습. 한서윤의 몸이 뒤로 밀려 넘어가고 어깨 풀어지며 목이 드러난 순간 장태호 남자 38세 포목상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고 몸이 겹쳐졌다. 낮게 새어나오던 숨소리, 억눌린 듯한 짧은 신음. 그 장면은 너무도 분명해서 오히려 부정할 수 없었다. 김금순의 손이 더 세게 떨렸다. 내가 봤다. 겨우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분명한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데 입으로 꺼내려는 순간마다 단어가 흩어졌다. 어제 밤에 창고에서 김금수는 다시 며느리를 가리켰다. 한서윤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금세 사라졌다. 대신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소리는 억눌린 듯 했지만 마당 밖까지 충분히 퍼졌다. 박도현의 눈이 흔들렸다. 김금순의 말보다 한서윤의 울음이 더 크게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한서윤을 바라봤다. 한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가 요즘 자신을 계속 의심하며 이유 없이 창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듣는 사람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했다. 김금순의 숨이 막혔다. 분명히 자신이 본 것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꺼낼수록 상황은 점점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박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장터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이 상황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천천히 김금순을 바라봤다. 김금순은 여전히 며느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손끝의 떨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어머니, 박도현이 낮게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김금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봤다.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도현아, 내가 봤다. 저 계집이. 그러나 말은 또 끊겼다. 머릿속에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박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결정된 듯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 한마디는 조용했지만 완전히 선을 긋는 말이었다. 김금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박도현은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았다. 그는 한서윤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한서윤은 그 품에 기대며 더 크게 울었다. 그 모습은 완벽하게 보호받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김금순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방금까지 붙잡고 있던 확신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흐릿해지고 있었다. 그때 한서윤이 고개를 숙인 채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김금수는 분명히 봤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과 아무도 믿지 않는 현실이 동시에 그녀를 짓눌렀다. 마당 밖에서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김금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떨궜다. 이미 모든 것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박도현은 한 번 더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더 단호했다. 방에 들어가세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김금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발걸음이 불안정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박도현은 여전히 며느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한서윤은 울고 있었다.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었다. 김금수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짧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선을 긋는 소리였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김금수는 벽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조금 전까지 또렷했던 기억이 다시 흐릿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정만큼은 사라지지 않았다. 두려움이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김금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현아, 너 틀렸다. 그러나 그 말은 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날 밤 한서윤은 조용히 부엌에 서 있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작은 종이 봉지를 꺼내어 죽 속에 가루를 섞었다.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잠시 뒤 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장태호, 남자 38세, 포목상인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은 짧았다. 오늘부터 더 빨라져야 해요. 한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장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한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김금순이 있는 방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살아서 기억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충분히 차가웠다. 장태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김금순의 방 앞에 죽이 놓였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서윤의 발걸음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안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기척을 확인하듯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돌아섰다. 그 순간부터 이 집에서 진실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아침 햇빛이 많이 스며들었지만 집 안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김금순 여자 69세 시어머니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한동안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머리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들었고 눈을 뜨고 있음에도 시야가 또렷하게 잡히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어젯밤 일이 떠올라야 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기억은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창고, 남자,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러나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았다. 단어는 떠올랐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김금수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바닥을 짚은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부엌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한서윤 여자 30세 며느리가 등을 보인 채 죽을 저으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너무 평소와 같아서 오히려 이상했다. 김금수는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어젯밤 창고에서 본 장면이 다시 떠올라야 했지만 이번에는 흐릿했다. 얼굴이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에서 불안이 천천히 올라왔다. 한서윤이 뒤를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한서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말투는 변함없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다. 김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시선을 떼지 않고 서 있었다. 한서윤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속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죽 끓였어요. 그 말과 함께 그릇을 들어 김금순 쪽으로 다가왔다. 김금수는 그 그릇을 내려다봤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평범한 죽이었다. 그러나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한서윤은 그 미묘한 멈춤을 놓치지 않았다.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어머니, 어제도 거의 못 드셨잖아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이 담겨 있었다. 김금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릇을 받아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숟가락을 들었다. 입 안으로 들어간 순간 맛은 평범했다. 아무 이상도 없었다. 그러나 몇 번 삼키기도 전에 머리가 서서히 무거워졌다. 시야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김금순의 눈이 흔들렸다. 한서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김금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에 힘이 빠지고 있었다. 한서윤은 그릇을 받아들며 낮게 말했다. 조금 더 드셔야 하는데. 김금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 오전 마당에는 최막내 여자 55세 중매쟁이가 찾아왔다. 한서윤은 먼저 나가 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마당에 퍼졌다. 김금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래도 억지로 문을 열고 나갔다. 햇빛이 눈을 찔렀다. 잠시 시야가 흐려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최막내의 시선이 바로 김금순에게 향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한서윤이 먼저 입을 였다. 어머니가 요즘 밤에 자꾸 나가셔서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충분히 또렷했다. 어제도 길을 잘못 들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은 사실처럼 들렸다. 김금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런 적 없었다. 아니, 있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기억이 이어지지 않았다. 최막내는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지. 그 말은 동정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결론이었다. 김금수는 입을 열었다. 아니다. 내가. 그러나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최막내의 시선이 더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판단이 들어 있었다. 김금수는 그 시선을 느끼며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확정짓고 있었다. 한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도 제가 옆에서 잘 챙기고 있어요. 그 말은 완벽했다. 헌신적인 며느리의 말이었다. 최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김금순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해졌다. 그날 오후 김금수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계속 빠져나갔다. 손톱으로 바닥을 긁었다. 창고, 남자, 단어를 반복했다. 그러나 그 단어들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마당 문이 열렸다. 박도현 남자, 34세 장남이 들어왔다. 김금순의 눈이 순간 밝아졌다.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김금순을 보자마자 잠시 멈췄다. 그리고 시선을 천천히 한서윤 쪽으로 옮겼다. 한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에는 물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상황이 설명되는 모습이었다. 박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김금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면서도 다가갔다. 도현아, 내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또 막혔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창고, 밤에. 단어만 흘러나왔다. 박도연의 눈이 서서히 식어갔다. 이미 여러 번 들은 이야기였다. 한서윤의 울음이 조용히 이어졌다. 여보,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말은 낮았지만 정확하게 들어갔다. 박도현의 시선이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었다. 김금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마당 한쪽에서 소리가 났다. 동네 아이 하나가 떨어진 동전을 주워들고 있었다. 이거 여기 떨어져 있었어요. 아이의 말에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향했다. 한서윤이 순간 멈췄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눈을 내리깔았다. 그거 제 건데.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용했지만 분명히 들렸다.
박도연의 시선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김금순 쪽이었다. 김금순의 숨이 떠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상황은 완성되어 있었다. 설명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결정적이었다. 박도현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 그날 김금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사실을 말로 꺼낼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절망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서윤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김금수는 분명히 보았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충분했다. 이 집에서 진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는 낮이 기울어가던 마당에는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김금순 여자 69세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 기척을 먼저 느꼈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어졌고 익숙한 이름이 계속 들렸다. 자신의 이름이었다. 김금순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머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순간 균형을 잃고 벽을 짚었다. 시야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잡혔다. 밖에서는 한서윤 여자 30세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고 있었다. 그 울음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소리였지만 오늘은 어딘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김금수는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다. 마당으로 나가자 시선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꽂혔다. 박도연 남자 34세 장남은 마루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한서윤이 앉아 있었다. 한서윤의 팔에는 붉은 상처가 길게 나 있었다. 피가 이미 말라 있었지만 흔적은 분명했다. 김금순의 눈이 그 상처에 멈췄다. 기억이 없었다.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가슴이 먼저 무너졌다. 한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숨은 아직도 고르지 않았다. 제가 물을 뜨러 가다가.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다. 어머니가 갑자기 밀어서.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김금순에게 향했다. 김금순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내가 그런 적 없다. 그러나 말은 끊겼다. 문장이 이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박도연의 눈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는 한서윤의 팔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다시 김금순을 바라봤다. 그 사이에서 무엇이 더 믿을 만한지 이미 결정된 눈이었다. 김금순은 그 눈을 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도연아, 내가 아니다. 손을 뻗었지만 공중에서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말은 계속 끊겼다. 주변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역시 상태가 안 좋다더니 이제는 사람까지 다치게 하네. 그 말들은 작았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김금순의 숨이 막혔다. 한서윤은 그 순간 고개를 더 숙이며 울음을 이어갔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 말은 피해자의 마지막 호소처럼 들렸다. 박도현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김금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손목을 잡았다. 힘이 들어간 손이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설득이 아니었다. 완전히 선을 긋는 목소리였다. 김금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니다. 내가. 그런 또 끊겼다.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았다. 박도현은 손목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다.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충분히 모욕적이었다. 김금순의 손이 힘없이 내려왔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어제도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거 봤다니까. 그 말은 마치 증거처럼 퍼졌다. 김금순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지만 누구인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흐름이라는 것을. 빠져나갈 수 없는 흐름.
한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가 일부러 중심을 잃고 다시 무너졌다. 박도현이 바로 그녀를 붙잡았다. 그 장면은 완벽했다. 보호받는 사람과 위험한 사람, 대비가 너무 분명했다. 김금순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다. 그 자리에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장면 하나가 번쩍 스쳤다. 어젯밤, 부엌, 그리고 자신이 손을 뻗는 순간. 그러나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았다. 기억은 또 끊겼다. 김금수는 머리를 붙잡았다. 아니다, 아니다. 입으로 반복했지만 그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돌아섰기 때문이었다. 박도현은 한서윤을 부축한 채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끝내는 말이었다. 김금수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자신이 완전히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방 안에서 김금수는 혼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계속 흐려졌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확신.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문이 열렸다. 한서윤이 들어왔다. 손에는 다시 죽이 들려 있었다. 김금수는 그릇을 보지 않고 한서윤을 바라봤다.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한서윤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몸이 더 나빠지셨어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판결이었다. 김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한서윤의 눈에는 이제 숨길 것이 없었다.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김금수는 확실히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한서윤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떠올렸다. 드셔야 해요. 거절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김금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입을 열었다. 죽이 들어갔다. 삼키는 순간 머리가 더 무거워졌다. 시야가 흔들렸다. 한서윤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아무도 어머니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완전히 확정된 미래였다. 김금순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기억은 더 빠르게 흐려지고 있었다. 그날 밤 마당 밖에서는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금순이 이제는 사람까지 다치게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아무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믿었다. 이미 충분한 장면을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방 안에서 김금수는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톱으로 천천히 긁었다. 창고, 남자. 그러나 이번에는 단어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손이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감정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한서윤의 발걸음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잠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정적 속에서 김금수는 알았다. 다음은 더 깊은 곳이라는 것을. 마루 위에 낯선 발걸음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김금순 여자 69세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발걸음은 일정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스쳤다. 문이 열리고 박도연 남자 34세 장남이 먼저 들어왔다. 그 뒤로 의원 이성훈 남자 46세 의원이 따라 들어왔다. 방 안 공기가 순간 더 무거워졌다. 김금순의 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오늘은 듣는 날이 아니라 판단받는 날이라는 것을. 박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낮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상태를 좀 봐주십시오.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진 요청이었다.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금순 앞에 앉았다. 시선은 차분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손을 내밀었다. 맥을 좀 보겠습니다. 김금순은 잠시 손을 내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경고처럼 울렸다. 그러나 그 경고를 설명할 수 없었다. 결국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성훈의 손이 손목을 잡았다. 잠시 눈을 감고 맥을 짚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밖에서 한서윤 여자 30세 며느리의 발걸음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성훈은 눈을 떴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요즘 밤에 돌아다니십니까? 김금순의 눈이 흔들렸다. 아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내가 아니다. 단어가 끊겼다. 이성훈의 시선이 박도연 쪽으로 잠시 향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물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십니까? 김금순의 손이 떨렸다. 참고 남자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라야 했지만 얼굴이 흐려졌다. 목소리가 사라졌다. 단어만 남았다. 이성훈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 표정은 이미 판단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다. 그는 손을 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흐려지고 사실과 다른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증상이 보입니다. 그 말은 설명이었지만 동시에 판결이었다. 김금순의 숨이 떠섰다. 아니다. 다시 입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힌 듯 떨렸다. 박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놀란 표정은 아니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의 반응이었다. 이성훈은 말을 이어갔다. 노쇠로 인한 정신혼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을 완전히 덮었다. 김금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서윤이 들어왔다. 손에는 약재가 담긴 작은 그릇이 들려 있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움직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성훈이 말을 받았다. 옆에서 잘 돌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한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모습은 완벽했다. 헌신적인 며느리,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모습이었다. 김금순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눈앞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었다. 자신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그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이성훈이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자극을 줄이셔야 합니다. 혼자 두지 마시고 약을 꾸준히 쓰십시오.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통제의 시작이었다.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이성훈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방 안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잠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박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당분간은 방에서 쉬세요. 그 말은 이전과 달랐다. 선택지가 없는 말이었다. 김금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분명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도현아, 나 안 미쳤다. 겨우 이어진 문장이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했다. 참고 그놈 또 끊겼다. 박도현의 시선이 식어갔다. 그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은 완전히 닫아버리는 말이었다. 김금순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마지막 문장이 입안에서 사라졌다. 그 순간 말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한서윤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왔다. 손에 들린 그릇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약 드셔야 해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김금수는 그릇을 바라봤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한서윤은 잠시 멈췄다가 직접 숟가락을 들어 올렸다. 입여세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명령이었다. 김금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약이 입안으로 들어왔다. 쓴맛이 퍼졌다. 삼키는 순간 머리가 더 무거워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한서윤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다.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완전히 반대였다. 김금순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 순간 바닥에 희미하게 긁어놓았던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참고
남자, 손톱으로 남겨둔 마지막 흔적이었다. 김금순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한서윤의 발이 그 위를 밟았다. 천천히 문질렀다. 글자가 흐려졌다. 완전히 사라졌다. 김금순의 숨이 떠뻤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 한서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발을 치웠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머니 기억도 사라질 거예요. 그 말은 낮았지만 확정적이었다. 방 안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그날 이후 문은 완전히 잠기지 않았지만 사실상 열리지 않는 문이 되었다. 김금수는 방 안에 머물렀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한서윤은 몇 끼니 음식을 가져왔다. 박도연은 더 이상 방 안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대화는 거의 사라졌다. 김금순이 입을 열 때마다 말은 중간에 끊겼다. 그 모습은 보는 사람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다. 정말 이상해졌다는 확신이었다. 어느 날 저녁, 김금수는 혼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흐릿했다. 그러나 한 가지 장면만은 계속 떠올랐다. 창고문, 겹쳐진 그림자, 그리고 들리던 숨소리. 그 장면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김금수는 손톱으로 다시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글자가 제대로 남지 않았다. 선이 끊어졌다. 기억처럼 끊어졌다.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한서윤의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스쳤다.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정적 속에서 김금수는 알았다. 이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는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자신은 이미 없는 사람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전과 다르게 더 단단했다. 김금순 여자 69세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다. 오늘부터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문은 잠기지 않았지만 바깥에서 걸어두는 나무 막대 하나로 충분했다. 안에서 밀어도 열리지 않았다. 김금수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손을 들어 밀어봤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힘이 빠진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방 안으로 돌아섰다. 숨이 가쁘게 올라왔다. 머릿속이 흐릿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 더 크게 올라왔다. 갇혔다는 감정이었다. 바깥에서는 낮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 물 떼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웃음소리.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끊겨 있었다. 김금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한서윤 여자 30세 며느리의 기척이었다. 문이 열리지 않은 채 목소리만 들어왔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말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김금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서윤은 잠시 기다리다가 문을 열었다. 나무 막대가 치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왔다. 한서윤은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그릇이 들려 있었다. 김금수는 그릇을 보지 않았다. 대신 한서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한서윤은 잠시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렇게 하셔야 더 안전해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통보였다. 김금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풀어라.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한서윤은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그릇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었다. 드셔야 해요. 김금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한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손을 들어 숟가락을 입 앞까지 가져왔다. 입 여세요. 김금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입을 열었다. 약이 들어왔다. 쓴맛이 퍼졌다. 삼키는 순간 머리가 더 무거워졌다. 시야가 다시 흐려졌다. 한서윤은 그 모습을 확인하듯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문을 나가며 다시 나무 막대를 걸었다.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김금순의 눈이 그쪽을 향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마당에서 소란이 다시 일어났다. 김금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크게 외치는 소리였다. 은전이 또 없어졌다. 그 말은 이전보다 더 크게 울렸다. 김금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문 쪽으로 다가갔다. 손을 들어 밀었다. 그러나 열리지 않았다. 바깥에서는 발걸음이 바쁘게 움직였다. 한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울음이 아니라 당황한 목소리였다. 여기 두었는데 분명히. 그 말은 충분히 퍼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아까 방 쪽에서 소리 났다더라. 또 그분 아니야. 그 말들이 겹쳐졌다. 김금순의 숨이 막혔다. 아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문 하나가 모든 것을 막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나무 막대가 치워지는 소리와 함께 박도현 남자 34세 장남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손에는 작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은전이 들어있는 주머니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김금순 앞에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김금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박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다. 김금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그러나 말은 또 끊겼다. 박도현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어머니, 방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끝이었다. 설명도 의심도 필요 없는 결론이었다. 김금순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다. 그런 적 없었다. 그러나 증명할 수 없었다. 기억도 말도 모두 끊겨 있었다. 박도연의 시선이 완전히 식어갔다. 이제는 물건까지 건드리십니까?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단정이었다. 김금순의 손이 바닥에 떨어진 주머니를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집으려 했지만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결국 손이 멈췄다. 아니다. 다시 말했지만 이번에는 소리조차 약했다. 박도연은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볼 가치가 없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 순간 김금순의 가슴이 완전히 무너졌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박도연은 돌아서며 말했다. 더 이상 밖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 말은 명령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다. 문이 다시 닫혔다. 나무 막대가 걸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이번에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까지 크게 들렸다. 김금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은 칼이 덜리고 있었다. 바닥을 내려다봤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주머니는 이미 치워져 있었다.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스쳤다. 낫, 부엌, 그리고 한서윤의 손. 그러나 그 장면은 금세 흐려졌다. 붙잡을 수 없었다. 김금수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아니다. 입으로 반복했다. 그러나 그 말은 점점 더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문 밖에서 다시 발걸음이 멈췄다. 한서윤의 기척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아무도 어머니를 믿지 않아요. 그 말은 차분했다. 감정이 없었다. 김금순의 숨이 탔었다. 문 쪽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 집에서도 밖에서도 한서윤의 말이 이어졌다. 이제 어머니는 혼자예요. 그 말은 확인이었다. 이미 이루어진 현실에 대한 확인. 발걸음이 다시 멀어졌다. 김금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정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 끝은 단순히 이 방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어딘가 더 깊은 곳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바깥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방 안을 스쳤다. 김금수는 그 바람을 느끼며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여기서 나가게 될 순간이 어떤 형태일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것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완전히 버려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안에 모셔야 합니다. 박도현.
남자 34세. 장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은 마루 위에서 시작해 방 안까지 그대로 들어왔다. 김금순 여자 69세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은 채 그 말을 들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심장이 한번 세게 내려앉았다.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집에서 끝이라는 뜻이었다. 문 밖에서는 한서윤 여자 30세 며느리의 발걸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밀어붙이고 있었다. 김금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흐릿했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생각이 끊기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해지고 있었다. 버린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그 단어 하나만 분명하게 남았다. 문이 열렸다. 나무 막대가 치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박도현이 안으로 들어왔다. 시선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김금수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알았다. 오늘은 설득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을. 준비하세요. 박도현의 말은 짧았다. 설명도 없었다. 김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벽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다. 그때 시야 한쪽에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보였다. 그 빛이 이상하게 또렷했다. 김금순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창고, 남자, 그리고 사라진 기억, 끊어져 있던 조각들이 아주 느리게 이어지고 있었다. 김금수는 소매 속으로 손을 넣었다. 손끝에 닿는 작은 천 조각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안에는 아주 고운 가루가 들어있었다. 한 번에 보면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작고 가벼운 가루였다. 김금수는 그것을 다시 감쌌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소매 안으로 넣었다.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남겨야 할 것을 남기는 것. 밖으로 나왔을 때 마당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사람들은 없었다. 이미 모두 알고 있다는 듯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차가웠다. 한서윤은 마루에 서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대신 아주 또렷한 시선으로 김금순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말은 오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느낌이었다. 박도현이 먼저 걸음을 옮겼다. 김금수는 그 뒤를 따랐다. 발걸음이 느렸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김금수는 아주 잠깐 뒤를 돌아봤다. 집이 보였다. 평생을 살았던 집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의미 없었다. 시선이 다시 앞으로 돌아왔다. 산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사람의 발자국이 줄어들었다. 박도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했다. 김금수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가며 소매 속의 가루를 조금씩 꺼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주 작게 떨어뜨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루는 흩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끊어질 듯 이어졌다. 김금순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이 길이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돌이 굴러 떨어졌다. 김금순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질 뻔했다. 순간 박도연의 손이 팔을 잡아 끌었다. 김금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손의 감각은 너무 익숙했다. 어린 시절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잡아준 손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붙잡는 손이었다. 감정이 없는 손이었다. 김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 더 올라가자 낡은 집이 보였다. 지붕이 기울어 있고 문이 반쯤 떨어진 집. 오래전부터 버려진 곳이었다. 박도현의 발걸음이 멈췄다. 김금순도 멈췄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박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 계시면 됩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끝을 알리는 말이었다. 김금순의 눈이 그 집을 향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김금순의 손이 다시 소매 속으로 들어갔다. 작은 종이를 꺼냈다. 낡은 종이에 쌓인 사탕이었다. 아주 오래전 비 오는 날 울던 아이에게 건네주던 그것이었다. 김금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아들을 불렀다. 도현아. 박도현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김금수는 사탕을 내밀었다. 말은 길지 않았다. 기억은 필요 없었다. 그 작은 물건 하나면 충분했다. 박도현의 눈이 사탕에 머물렀다.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기억이 스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김금순의 손이 공중에 남았다. 사탕은 여전히 그 손에 들려 있었다. 박도현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김금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들린 사탕을 천천히 그리고 그 순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감정이 아주 조용히 무너졌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그 단계를 지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도연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김금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발밑에 떨어뜨린 가루가 조금씩 흩어졌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김금수는 그 흔적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 길 남겨야 한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그러나 그 의지만은 남아있었다. 김금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다. 자신이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밖에서는 바람이 더 거세게 불고 있었다. 산 아래로 이어진 길 위에는 아직 끊어지지 않은 아주 희미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내내 박도연 남자 34세. 장남의 발걸음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올라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바람은 거셌고 어둠은 이미 길을 덮고 있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떠오르지 않게 억지로 누르고 있었다. 그가 버리고 온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순간 발걸음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췄다. 숨이 가쁘게 올라왔다. 손을 문에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규칙적이지 않은 숨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낮은 신음. 박도연의 손이 멈췄다.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들렸다. 남자의 숨소리였다. 그의 몸이 굳었다. 손이 문을 미는 대신 천천히 떼어졌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밀어버렸다. 문이 열렸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길게 울렸다. 안쪽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박도현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멈추지 않았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대로 문을 밀었다. 그 안에는 한서윤 여자 30세 며느리와 장태호 남자 38세 포목 상인이 있었다. 두 사람은 한 이불 위에 있었다. 한서윤의 머리카락은 풀어져 있었고 옷은 어깨 아래로 흘러내려 있었다. 장태호의 손은 그녀의 몸 위에 있었다. 그 장면은 너무 분명해서 설명이 필요 없었다. 박도연의 눈이 그대로 멈췄다. 숨이 멎은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한서윤이 먼저 그를 발견했다. 눈이 마주쳤다.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리 가라앉았다. 장태호는 뒤늦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시간은 이상하게 느리게 흘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상태였다. 박도현의 머릿속이 비워졌다. 분노가 올라와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아주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채워졌다. 그때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창고, 어젯밤 어머니의 떨리던 손, 끊기던 말, 창고, 남자, 그 단어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눈앞의 장면과 겹쳐졌다. 박도현의 숨이 흔들렸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여보, 그 한마디였다. 변명을 시작하려는 기색이 있었지만 박도현은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두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 순간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마당, 상처, 은전, 그리고 어머니의 떨리던 눈,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박도현의 입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숨은 거칠게 흘러나왔다. 한서윤은 그 침묵을 읽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 표정 하나로 모든 것이 확정되었다. 박도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발밑이 흔들렸다. 중심을 잃을 뻔했지만 겨우 버텼다. 시야가 잠깐 흐려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이제 보인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였다. 방 안에 두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였다. 산 위의 집, 떨리던 손, 내밀던 사탕, 그리고 돌아서던 자신의 발걸음. 그 장면들이 동시에 밀려왔다. 박도현의 숨이 끊어지듯 흔들렸다. 그는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러나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한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이젠 숨기지 않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이제 아셨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박도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방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발걸음이 느렸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마당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산 위에 남겨둔 김금순 여자 69세 시어머니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떨리던 손, 흔들리던 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 박도현의 발걸음이 멈췄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다. 꺼냈다. 낡은 종이에 쌓인 사탕이었다. 언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박도현의 눈이 흔들렸다. 손이 더 세게 떨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이어졌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밀었던 것, 자신이 외면했던 것, 그리고 지금 손안에 있는 것. 박도현의 숨이 무너졌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산 쪽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신이 버린 것,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 박도현의 발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망설임은 짧았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 찰나의 망설임이 더 큰 공포로 이어졌다. 지금 가도. 머릿속에서 문장이 떠올랐다. 그러나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대로 몸을 돌렸다.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졌다. 뛰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산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 길 위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나만 붙잡고 있었다.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서윤은 따라오지 않았다. 막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박도현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뛰고 있는 것은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것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산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박도현 남자 34세. 장남의 숨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뛰었고 발은 자꾸만 미끄러졌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둠은 이미 길을 삼켜버렸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박도현은 고개를 흔들었다. 흔들리는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다. 그때 발밑에서 희미한 흔적이 보였다. 아주 작고 희미한 흰 가루였다. 김금순 여자 69세 시어머니가 남겨둔 흔적이었다. 박도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듯 몸을 낮췄다. 손으로 땅을 짚었다. 손끝에 닿는 가루가 분명했다. 바람에 날려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박도현의 숨이 더 거칠어졌다. 여기. 입술이 움직였다. 그 한 단어가 겨우 나왔다. 그는 바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흔적을 따라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빨라졌다. 가루는 끊어질 듯 이어져 있었다. 보일 듯 말 듯한 선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길이었다. 박도현은 그 길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떼지 않았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손바닥이 흙에 긁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숨이 점점 더 가빠졌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시간이 없다는 감각이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나뭇잎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흙먼지가 일어났다. 박도연의 눈이 순간 가려졌다. 그는 팔로 눈을 가렸다. 그리고 다시 내려다봤다. 그 순간 발밑의 흔적이 끊겨 있었다. 아까까지 이어져 있던 가루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박도현의 몸이 굳었다. 숨이 말쓴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주변을 훑었다. 어디? 입이 움직였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다시 한 걸음 옮겼다. 땅을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역시 없었다. 가루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바람이 모든 것을 지워버린 것이었다. 박도현의 손이 떨렸다. 무릎이 힘없이 내려갔다.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바닥을 쓸었다. 혹시라도 남아있을까 싶어 흙을 파헤쳤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붙잡고 있던 마지막 길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박도현의 숨이 흔들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향이 완전히 사라졌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눈앞의 어둠이 더 짙어졌다. 그때 머릿속에서 김금순의 모습이 떠올랐다. 떨리던 손, 비틀거리던 발걸음, 그리고 바닥에 무언가를 떨어뜨리던 순간 그 장면이 또렷하게 이어졌다. 박도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남기려고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김금수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길을 남겼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실이 너무 늦게 이해됐다. 박도현의 숨이 끊어지듯 흔들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흔적에 의지할 수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뿐이었다. 올라올 때의 길, 나무의 위치, 바위의 모양, 바람이 불던 방향. 박도현은 눈을 감았다. 기억을 억지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다. 확신은 없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밑이 계속 미끄러졌다. 몇 번이나 중심을 잃었다. 한 번은 그대로 무릎을 부딪혔다. 통증이 올라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또 걸었다. 숨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그때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산 중턱에 낡은 집이었다. 지붕이 기울어 있고 문이 반쯤 떨어진 집.
박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발걸음이 순간 빨라졌다. 거의 뛰다시피 그곳으로 향했다. 숨이 더 거칠어졌다. 시야가 흔들렸다. 그러나 눈을 떼지 않았다. 집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늦었다. 그 단어였다. 이유 없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울 수 없었다. 박도현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집 앞이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길게 울렸다. 박도연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문을 밀어야 했다. 그러나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숨이 물결처럼 올라왔다. 손끝이 떨렸다. 바람이 뒤에서 불어왔다. 문이 조금 더 열렸다. 안쪽의 어둠이 더 또렷하게 보였다. 박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박도연 남자 34세. 장남의 발걸음이 문턱에서 멈췄다. 안쪽은 어둡고 차가웠다.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바람조차 방 안에 닿지 않는 것처럼 고요했다. 박도현의 눈이 천천히 안쪽으로 향했다. 시야가 조금씩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발걸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방 한쪽 발 위에 김금순 여자 69세 시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움직임이 없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분명했다. 박도연의 숨이 떴었다.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어머니,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발이 천천히 앞으로 나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바닥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가까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결국 그 앞에 도달했다.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그대로 바닥에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손을 뻗었다. 김금순의 어깨에 닿았다.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손끝에서 바로 가슴까지 올라왔다. 박도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손을 떼지 못했다. 그대로 멈춰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부서지는 소리도 없이 조용히 무너졌다. 박도연의 입이 다시 열렸다. 어머니.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나왔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다. 그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더 낮췄다. 김금순의 얼굴이 눈앞에 들어왔다. 눈은 감겨 있었고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고통스러운 흔적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늦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다. 박도현의 숨이 흔들렸다. 손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김금순의 손을 향했다. 손은 가슴 쪽에 모여 있었다.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박도현의 손이 그 위에 닿았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다. 쉽게 펴지지 않았다. 박도현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힘을 줬다. 손가락 사이가 조금씩 벌어졌다. 그 안에서 낡은 종이가 보였다. 아주 익숙한 것이었다. 박도현의 눈이 흔들렸다. 손을 더 열었다. 종이가 완전히 드러났다. 사탕이었. 어린 시절 비 오는 날마다 김금순이 건네주던 그것. 넘어져 울던 아이에게 손에 쥐어주던 그 작은 것. 그 기억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마당, 비, 그리고 울음을 멈추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겹쳐졌다. 박도연의 손이 더 세게 떨렸다. 숨이 끊어지듯 올라왔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다. 사탕을 쥔 손을 놓지 못했다. 김금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놓지 않았다. 그 사실이 너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늦게 이해되었다. 박도현의 입이 다시 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숨이 무너졌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눈물은 바로 나오지 않았다. 감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박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김금순의 손 위에
이마를 가져다 댔다. 차가운 감각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 차가움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내가 겨우 나온 단어였다. 그러나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았다. 이어질 수 있는 문장이 없었다. 모든 문장은 이미 늦어버린 뒤였기 때문이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먼지를 살짝 흔들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박도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산길. 김금순이 발걸음을 옮기며 무언가를 떨어뜨리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불렀던 순간. 도현아.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박도현의 몸이 크게 떨렸다. 그때 자신이 돌아오지 않았던 순간이 그대로 떠올랐다. 그 짧은 순간, 그 한 번의 선택.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박도현의 숨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눈물은 여전히 늦었다. 겨우 한 방울이 떨어졌다. 바닥에 닿았다. 소리도 없이 스며들었다. 그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사탕이 손 안에서 구겨졌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그 소리가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순간 박도현은 알았다.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그저 자신이 늦게 깨달았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다시 김금순의 얼굴로 향했다. 여전히 평온했다. 그 평온함이 더 잔인했다.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박도현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다.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어머니 한 사람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되돌릴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바깥에서는 바람이 계속 불고 있었다. 산 아래로 이어진 길 위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박도현은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산 위의 바람은 그날 이후에도 계속 불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무엇을 지워버렸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박도현 남자 34세 장남이었다. 김금순 여자 69세 시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내려온 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마당은 그대로였고 부엌에서는 여전히 밥 짓는 연기가 올라왔다. 그러나 그 안에 있던 모든 관계는 이미 무너진 뒤였다. 박도현은 더 이상 집안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시선도 거의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다. 한서윤 여자 30세 며느리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어떤 말도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마당에는 조용한 바람만 흐르고 있었다. 박도연은 혼자 앉아 있었다. 손을 펼쳤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무언가가 쥐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탕이었다. 실제로는 없는데 감각만 남아 있었다. 그는 손을 다시 쥐었다. 그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때 뒤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한서윤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 잊으세요.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게 찌르는 말이었다. 박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한서윤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 말은 차분했다.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것처럼 들렸다. 그 순간 박도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한서윤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는 원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박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더 깊은 것이었다. 한서윤의 말이 멈췄다. 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거리는 가까웠지만 그 사이에는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한서윤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왜 그러세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도현의 손이 움직였다. 빠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느렸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한서윤의 어깨를 붙잡았다. 힘이 들어간 손이었다. 그러나 그 힘은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결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서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제야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표정이었다. 놓으세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박도현은 놓지 않았다. 그 눈은 여전히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다. 박도현의 입이 열렸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다 봤다. 그 한 문장이 끝이었다. 설명도 질문도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이었다. 한서윤의 숨이 떴었다. 그 순간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래서요. 그 말은 짧았다.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순간 박도현의 눈이 더 깊게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그 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손의 힘이 더 강해졌다. 한서윤의 몸이 뒤로 밀렸다. 발이 바닥에서 미끄러졌다. 중심이 흔들렸다. 마당의 끝이 가까워졌다. 한서윤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여보, 처음으로 그 호칭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박도현의 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순간 손이 놓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충분했다. 한서윤의 몸이 뒤로 기울었다. 발이 허공을 밟았다. 그리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다. 소리는 크게 나지 않았다. 짧은 소리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집안 전체에 오래 남았다. 박도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아래를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바람이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한서윤이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였다. 누구도 자세히 묻지 않았다.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박도현에게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밤이 되면 더 또렷해졌다. 산 위의 집, 차가운 손, 그리고 끝까지 쥐고 있던 사탕. 그 장면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더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어느 날 밤 박도현은 다시 손을 펼쳤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느껴졌다. 그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번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한 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바람.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것도 있었다. 박도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그 산을 다시 오르지 않았다. 올라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올라간다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이미 지나가 버린 마지막 순간과 그 순간을 버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끝이었다.